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추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과 말을 듣고 있으면은 저는 처음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섭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달라도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좀 드는 생각이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완전히 이분이 지금 현실성을 상실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생소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폐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끌고 와가지고 18세기나 19세기 그럴 때나 통용이 될 법한 그런 말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다 이거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난 뒤에도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아니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강력한 무슨 검찰에게 명령까지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놨는데 그 덫에 자기가 지금 걸리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가장 최근까지도 추 장관은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검찰에게 이제 단속과 수사를 지시하기까지도 했었죠. 실제로 지금 법무부는 22일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게 지시까지도 했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검찰한테 이런 지시를 내리고 요구를 하는지 그거부터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어떤 성격이 있으시냐면은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법과 관련된 거나 똑바로 하지 부동산 정책까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지적을 하면은 그거에 그냥 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그런지 더 그냥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애당초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시작됐던 계기가 뭡니까?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장문의 글을 올렸죠. 굉장히 뜬금없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입장을 냅니다. 저 장문의 글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은 금부 분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뭐냐 도대체 이게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자라는 취지의 정책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재요.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사모펀드와 부동산을 분리하자 이 정도 주장까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토론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자. 금융이라고 한다면 은행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을 사거나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은행을 껴가지고 하는 거를 금지를 시키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세상 천지에 누가 극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현금 보따리를 다 싸들고 가가지고 집 거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이겠죠. 당연히 논란이 일었던 것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 장관이 입장을 밝혔죠. 19일에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현실적인 어떤 인식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어떻게 집을 사셨고 어떻게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다시 한번 자기가 입장을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죠. 사모펀드 이런 어떤 극소수의 특이한 사모펀드 라임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으켰던 사모펀드가 아니라 은행이에요. 은행과 부동산을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나 제가 좀 살펴보니까 추 장관 제안의 자문 그룹이 지금 헨리 조지 포럼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헨리 조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됐건 추 장관이 됐건 무슨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 가지고 그거로부터 얻은 것은 국가에 다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헨리 조지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19세기에 19세기 1800년대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헨리 조지 포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헨리 조지 포럼의 좌장인 김윤상 전 석좌 교수에게 금부 분리 이론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헨리 조지의 책에서도 금융이 없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19세기 헨리 조지가 지대를 몽땅 걷자라고 했죠. 그러면 주택 매매 가격은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땅을 공짜로 취할 때라 그런 주장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이를 직접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뭐라는 거죠? 금융기관과 가계 모두가 도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 장관이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19세기 그 미국이 땅을 공짜로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나 헨리 조지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때 지금 적용이 될 법한 그런 주장을 와가지고 하고 있으니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계가 됐건 금융이 됐건 다 도산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현실성이 완전히 지금 상실돼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에 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19세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데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국무위원이니까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추 장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가 있대요. 근데 저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국무위원으로서 라는 말을 붙이기에 제일 적합한 장소가 어딥니까? 국무회의 아닌가요? 국무회의 가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내겠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물론 말리겠죠. 국토부 장관 기념비도 있을 텐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자기가 아니까 국무회의 가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페이스북이나 지금 저런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또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국토부 장관이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또 뜬금포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그것도 모를 일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추 장관이 얘기했던 금부 분리가 알고 봤더니만 자기만 빼고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보시게 되니까, 추 장관이 작년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2009년 5월에 서울 여의도 L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31평을 2억 8천만 원에 샀다라는 겁니다. 주거용으로도 사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래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추 장관이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는 바로 그날 우리은행이 해당 오피스텔에 1억 6,8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절반인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대출로 산 오피스텔 시세가 10년 만에 100% 이상 뛰었다라는 겁니다. 추 장관이 거래한 중개업소를 포함한 현지 다수 중개업소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그 지금 시세가 6억 원이라는 겁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31평형은 사실상 방 2개짜리 아파트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와 맞물려 가격이 많이 뛰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무슨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해야 된다, 은행이 지금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작 자기를 지금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은행 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100% 이상 수익을 올렸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의 머릿속에 이런 현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현실 자체를 자기가 현실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서야 어떻게 지금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자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돈을 번 수혜자인 것인데. 그래서 야당 쪽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적은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 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라고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누구 이야기라는 겁니까? 본인 이야기라는 거죠, 본인 이야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 갑자기 뜬금포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검찰에 지시까지 했는데 정작 지금 자기가 해당 내용에 대한 의혹의 당사자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해야 된다, 은행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자기는 또 뭡니까? 은행 껴가지고 오피스텔 같은 거 그거 사가지고 몇 년 동안에 지금 시세 차익을 또 올렸다, 이런 지금 의혹의 당사자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지금 발생한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무슨 19세기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현실을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검찰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서 추 장관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검찰에게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이 자기 발목에 채우는 덫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